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강인 더비? 이강인의 귀환?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골이나 도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 그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현을 할까요? 막 세레머니 이런 거 막 할까요? 전 안 할 것 같긴 해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 자체는 특별히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겠죠. 좋은 어떤 추억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공격 포인트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발렌시아를 상대로 뭔가를 막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좀 삼키지 않을까. 그것도 멋있잖아요. 발렌시아가 뭐 감정이 좀 있겠어요? 아마 몇 명이 있겠죠. 일부 몇 명에게 좀 있을 뿐이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말에 아주 멋진 경기, 기대했던 경기 하나 열립니다. 이렇게 빨리 맞대결이 성사될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 경기를 지켜볼 줄 몰랐습니다. 토요일 밤 9시입니다. 경기 보기 너무 좋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다가 지난 여름에 마요르카로 왔잖아요.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에게 너무나 각별하죠.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자기의 유럽 무대에서의 꿈을 켜가기 시작했던 그곳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보냈어요. 10살 때 들어가서 20살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여름에 발렌시아를 떠나면서 자기 인스타에 안타까움, 그동안의 고마움 이런 것 담아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좀 장문의 글로 남겼던 것도 있었죠. 추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거기에 있는 동네 축구팀, 거쳐왔던 수많은 인연들. 뭐 이강인 선수에게 또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 자체는 지금의 라리가를 데뷔하게 만들어준 곳이기도 하죠. 라리가에 데뷔해서 발렌시아에서만 3시즌을 보냈습니다. 라리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44경기를 뛰었고 2골을 넣었죠. 근데 이제 3시즌이라고 하는 기간을 놓고 보면 44경기는 기회가 좀 적죠. 그것도 44경기가 선발보다는 이제 교체로 뛰었던 게 좀 많으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여름에 팀을 떠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이 마요르카였죠. 마요르카로 이제 건너가자마자 뭐 그대로 지금 주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선발로 나와주고 있죠. 최근 라리가 6경기 연속 출전이고요. 그 과정에는 레알 마드리드 그 상대로 해서 골을 넣었던 경기도 있었고 최근 4경기로만 좁히면 연속 선발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마요르카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는 입지를 굳히고 있다.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렌시아 시절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렌시아의 지역지가 그랬잖아요. 발렌시아가 페란 토레스에 이어서 이강인을 놓친 건 큰 실수다. 그것도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을 헐값이거나 아니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떠나보낸 건 구단 역사에 남을 실수가 될 것이다. 헐값으로 보낸 건 맨시티로 보냈던 페란 토레스였고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낸 건 마요르카로 떠나보낸 이강인이었죠. 일단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경기 맞대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소환되고 있습니다. 스코카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진짜 말 잘 써요. 이강인이 메스타야, 그러니까 이제 발렌시아를 뜻하죠. 메스타야로 돌아오는 매혹적인 대결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예,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다. 이런 거죠.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10년을 보냈던 발렌시아로 이강인이 돌아오는데 마요르카 소속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매혹적인 대결의 서사,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거야, 발렌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발렌시아의 지역주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스페르 데포르테 같은 경우도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유니폼을 입지 않은 채 메스타야로 돌아온다. 예. 그러니까 메스타야로 올 때는 원래는 익숙한 건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강인은 마요르카의 유니폼을 입고 10살 때부터 생활하던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온다.
이강인은 새로운 기회를 원했고 마요르카에서 그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최근 마요르카에서의 팀을 옮긴 이후에 활약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결같죠? 발렌시아 잘못한 거야. 실수지? 후회할걸? 이런 거죠. 스페인의 유력지죠. 마르카지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 앞두고 이강인이 진짜 다들 막 이강인 얘기를 하니까 이강인이 발렌시아를 떠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물론 뭐 전술적으로나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사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더 사람들이 더 오르내리기가 쉽잖아요. 이강인이 굉장히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마르카지도 설명을 좀 한 거죠. 이 정도면 이번 경기를 가리켜서 이강인 더비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그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스토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경기가 이강인 더비로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현지에서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뭐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순위 다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렌시아가 현재 승점이 12점으로 10위에 있고요. 마요르카가 11점으로 13위입니다. 두 팀의 승점 차가 승점 1점 차예요. 그 이야기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팀은 다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올 시즌 대체적인 흐름이 좀 비슷한 느낌인데 발렌시아가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초반에 라리가에서 4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달렸습니다. 3승 1무였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 5경기는 승리가 없어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2무 3패에 빠져 있고요. 마요르카도 초반에는 지지 않았죠. 승격한 이후에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았는데 최근 6경기로만 놓고 보자면 1승 1무 4패입니다. 이긴 경기는 있지만 패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순위가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이강인을 둘러싼 이야기 못지않게 두 팀에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승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선수 구성, 포메이션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홈팀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니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4-4-2로 이제 뛰게 되는데 최전방에 이강인 선수의 절친이었던 막시 고메스 그리고 게데스가 투톱을 쓰게 되고요. 미들에는 체리셰프, 그다음에 기아몬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 올라와 있고요. 바스, 그다음에 솔레르가 이렇게 뛰게 됩니다. 수비는 왼쪽부터 가야, 알데레테, 파울리스타, 풀키에가 오른쪽 풀백이고요. 그다음에 골키퍼는 실러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마요르카는 일본의 쿠보가 좀 부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못 뜁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약간 4-2-3-1로 놓고 봤을 때 최전방에 니뇨, 이선의 왼쪽부터 은디아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 포진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쿠보 자리인데 쿠보가 못 뛰면서 이강인 선수를 가운데보다는 쿠보가 뛴다면 이강인을 세컨 정도에 뛰게 하겠지만 쿠보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이제 쿠보 하지만 대신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죠. 다니 로드리게스가 이제 2선 쪽의 중앙을 볼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좀 더 중앙에서 프리롤 자유롭게 뛸 때가 좀 더 좋긴 하는데 요 지금 이제 포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미 쪽에는 바바와 갈라레타, 수비는 왼쪽부터 코스타, 루소, 발렌트, 마페오, 골키퍼는 레이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승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공격적으로 싸우게 된다면 매칭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뭐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 자체는 물론 뭐 좋은 감정이면 좋은 감정이지 악감정이 있겠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예전에 발렌시아 시절에 프리킥 찰 때 가야와 바스 뭐 이런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지켜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제는 상대가 돼서 만났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질까? 또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데 어떤 이선 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마요르카에서 이제 이선 쪽에서 자유롭게 뛸 때 봐봐 이렇게 맞는 옷을 입혀놓으니까 훨씬 더 잘하잖아 이런 걸 이강인 선수가 좀 보여주고 또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선수들과 또 만났을 때는 경기장에선 플레이를 했을 때는 어떨까 이런 거 진짜 전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진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좋습니다. 9시 토요일 이 정도면 뭐 놓치지 말아야죠. 아, 근데 진짜 세레머니를 할까 안 할까 갑자기 확 궁금하긴 하네요.